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구일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이상호 때 HMR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디군 HMR이 뭔지 아시나요? 네, 영상 찍기 전에 주님이 말씀해주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아, 기억력은 좋네요. 네. 아, 이 치매는 안 한대. HMR은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흔히 말하면 그냥 가정 간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햇반이 H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분 프라이드요? 그렇죠. 크게 보면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고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도시락 같은 것도 HMR이고 마트에서 하는 뭐 매운탕 세트 같은 거 있죠? 집에 가서 그냥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것도 HMR인데 일단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은 우리가 HMR 사업을 고려할 때 그 편의점 도시락이나 신선 식품 이 세팅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밀키트라고 합니다. 밀키트. 어쨌든 요건 빼고 왜냐면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편의점에 그런 도시락이나 이런 밀키트를 준비하기에는 유통 과정이나 이 유통기한도 엄청 짧고 유통도 되게 짧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햇반 같은 거 보관이 오래될 수 있는 거 최소한 유통기한이 한 1년 이상 될 수 있는 거 요런 쪽으로만 이제 HMR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제품을 그냥 햇반이나 3분 카레, 냉동만두, 뭐 냉동볶음밥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늘 냉장고에 사세에서 나온 핫윙이 있어요. 사세가 뭐야? 회사 이름. 몰라. 먹어봤잖아요. 제가 윙 한번 드렸잖아요. 일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뭐 동네 이태원 내 펍에서 나오는 윙들이 다 그 제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식품 쪽에서도 OEM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뭐 건기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용품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식품 쪽에도 OEM 회사들이 있고 이 OEM 회사들이 이 포자 브랜드의 식품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개발하려면 일단 요리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리 쪽은 사실 저도 몰라서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게 중요한 것보다 제 생각에는 뭔가 인터넷 특유의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냥 먹는 것 자체에 좀 관심이 많아야겠죠. 그렇죠. 일단. 먹는 게 좋아야지 좀 기획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는 못하더라도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먹는 걸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은 못해도 그렇죠. 맛집을 좋아한다든지 그렇죠. 트렌드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보면 어떤 케밥이 유행하다가 멕시칸 요리가 유행하다가 그렇죠. 지금 유행이 뭐죠? 마라탕? 마라탕. 이제 마라탕 같은 거 마라탕도 좀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가스가 미리 선점해야지. 마라탕은 너무 대세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좀 배경 지식에 대해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자,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전 세계 HMR 시장은 한 14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4조 정도 되고 매년 성장률은 한 17%. 엄청나네요. 꽤 많이 성장하고 있죠. 17%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사업을 추천하네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성장성이 강하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HMR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해서 데이터를 조사해보면 이용하는 사람의 1위가 편해서예요. 편해서 61%가 편해서 2위가 뭐냐면 혼밥이 가능해서 그쵸. 50% 가까이가 아무리 혼밥 혼술이 유행해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혼자 앉기 한국인은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예전보다는 훨씬 그게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혼자 먹는 게 훨씬 편하긴 저희 하죠. 같은 A형들은 좀 그런 게 힘듭니다. 아니 저는 혼밥 뭐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네. 저는 혼밥하면서 뉴스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어쨌든 이 HMR 사업이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혼자 먹기 편해서 혼밥이 되기 때문에 편해서 이런 거고 결국에 저희가 마켓컬리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배송이 커지는 이유가 여성 경제 활동률 참가가 높아진다. 그거랑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HMR 시장도 똑같죠. 여성들이 경제에 참가하면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물론 여성만 요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리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밥이 많이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배달 시장도 커지고 HMR 시장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 국가별 우리가 1인당 HMR 소비량을 봐도 이 HMR 선진국을 보통 미국, 영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영국, 스페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비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 영국, 스페인만큼 HMR을 1인당 소비량이 비슷해진다. 그러면 HMR 시장이 3배로 커진다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라면은 HMR입니까? 그 카테고리에 속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HMR이 속하지 않지만 통계에 잡히진 않지만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처럼 즉석 식품 같은 개념에 그것까지 좀 카테고리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질문한 게 한국이 영국보다 그런 게 작다면 라면이 대체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HMR도 저희가 생활용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과정 기업들이 있어요. 뭐 흔히 많이 아시는 뭐 오뚜기. CJ, 그렇죠, 오뚜기, 비비고. 비비고는 CJ, 그 다음에 뭐 풀무원, 청정원, 아오홈, 봉원, 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세. 네. 협찬 부탁드립니다. 제조원이 어딘데요? 여튼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하면서 치열한 시장이긴 한데 이 또 HMR 시장의 성장에 이제 가속화를 시킨 게 바로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에어프라이기가 뭐 홈쇼핑 뭐 저렴해요.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어쨌든 에어프라이기 자체가 HMR 시장에 좀 날개를 달았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네, 뭐 제 동업자도 에어프라이기 쓰고 있는데 에어프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동업자가 그걸 쓰고 있는데 설거지가 되게 좀 번거롭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집에서 설거지 제가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핵심은 다들 아마 맛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맛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결국 맛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예요.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이 맛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9명이 야 이거 진짜 맛없다 야 이거 진짜 쓰레기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5대5로 갈린다던가 혹은 뭐 6대4로 갈린다던가 전 그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맛이란 건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군가에는 맛있지만 누군가는 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잡아도 꽤 시장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맛은 뭐 그냥 평탄데 재밌었어 좀 특이했어 요런 느낌만 줘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들이 대기업이랑 브랜드 밸류나 그 유통망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걸 수는 없겠지만 가격이나 이런 측면으로 승부 걸 수 없지만 좀 색다름, 독특함, 특이함 이런 걸로 맛은 평타만 쳐주고 50% 60% 이상이 괜찮다 이 정도만 나올 수 있으면 좀 독특함으로 승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아이스크림이라서 HMR 카테고리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라면이랑 아이스크림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라라 스윗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컨셉이 어떤 건강한 다이어트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로리를 줄여서 그러니까 설탕 함량을 줄여서 칼로리를 줄이니까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패키징 디자인도 저희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 그 아이스크림 자체가 동그란 게 보면 그 정면에 칼로리가 그려져 있어요. 180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별게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라라스윗 180 이렇게 그러면 그 숫자가 칼로리예요. 그리고 먹으면 사실 평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말 그대로 설탕 함량을 줄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악플도 좀 있어요.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지인들도 그거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사실 덜 달아요. 근데 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오히려 담백하다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라라 스윗은 잘 되는 거예요. 키워드 조회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월 매출 2, 3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키워드 쓰고 마켓컬리나 이런 데 가도 댓글 보시면 꽤 많이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과연 누군가는 이거 맛없어 이건 안 될걸?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평가지 이게 공통의 평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특색이 있고 컨셉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요게라면이라는 라면도 있었는데 요게라면의 맛이 뭐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죠. 근데 요게라면이라는 어떤 이름 그 다음에 패키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함 컨셉의 특이함 이런 것들이 먹혀서 기사에 따르면 월 6, 7만 개 정도 판매된대요. 그 정도면 거의 매출 한 50억 정도? 키워드 조회수도 보면 이 정도는 월 매출 최소한 3억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 레벨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꼭 듣다 보니까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 컨텐츠의 차이 같네요. 대기업 제조사들이 매출이 하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말씀하신 특색 있는 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덜 단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근데 시장이 작으니까. 시장도 작고 네네. 또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공중파에서 우마니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재당하겠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우마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OEM 제조에서는 그런 특색이 있거나 개성을 살린 제품을 그렇죠. 자유롭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그게 거죠.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 레벨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햇반을 만든다?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신라면에 도전하겠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근데 햇반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 찰밥을 하겠다. 찰밥도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빼고. 와사비밥!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오히려 먹힐 수도 있어요. 진짜 누군가에게 그게 먹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소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컨셉과 좀 재밌는 기획, 그 다음에 기발한 어떤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핫해지면 기존에 우리가 판매하고 있던 뭐 자사몰 위주의 판매에서 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곳에서 당연히 컨택이 올 거고 입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컨택이 되면 당연히 판매량은 더 늘어날 거고 거기서 더 화제가 되면 당연히 방송 이런 데서도
연락이 오게 될 거고 더 퍼져나가면 예를 들면 삼양 같은 기업은 이 불닭볶음면 하나로 회사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닭볶음면이 한국에서 잘 팔려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졌냐?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검색해보면 영상 수적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다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유튜브의 하나의 어떤 컨텐츠 컬처가 됐고 하나의 문화 소재가 됐고 그 덕에 삼양의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농심이랑 삼양을 보면 매출 차이가 2배인가 3배 가까이 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농심은 거의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되게 낮아요. 3%인가? 마진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삼양은 수출을 하니까 수출 마진이 꽤 높더라고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적어도 수익은 더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콘텐츠 하나 때문에 삼양의 기업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중소 브랜드들도 뭔가 SNS나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약간 핫해지면 갑자기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 HMR 시장의 장점을 보자면 제품 단가가 평균적으로 좀 낮아서 제가 볼 땐 좀 충동 구매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식품이다 보니까 보통 한 끼 식사 아니면 간식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제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끼 식사 대용 말 그대로 HMR이잖아요. 가정 간편이니까 저렴하면 3,000원, 좀 비싸면 5,000원. 뭔가 이 정도는 그냥 딱 쉽게 그냥 구매해서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냥 먹어보고 특이하네? 먹어볼까? 뭐 이런 거. 리뷰 많이 달렸네? 요즘 인스타에 많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충동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공산품이나 어떤 가전기기, 보통 중국에서 많이 넘어오는 2, 3만원짜리 막 미니 가전기기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사면 사용 안 할 경우에 쓰레기가 되니까 이거 뭐하러 사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먹는 거는 먹어버리면 쓰레기는 없으니까 왠지 이런 건 좀 쉽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구매의 문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마케팅하기가 되게 용이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인스타에서 뭐 15초다? 뭐 30초짜리 막 찌개 뭔가 보글보글 하는 영상을 딱 찍어서 올리면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플레이팅해서 올리면 정말 그걸 누군가 보는 순간에 맛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맛은 어차피 못 보잖아요 실제로. 근데 비주얼상으로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 다음 사운드 보글보글 하는 사운드. 그 다음 찐빵인데 예를 들어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찐빵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영상적으로 우리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10대,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세대의 트렌드에 맞는 15초에서 1분 사이의 인스타 영상 같은 걸로 페북이나 인스타에 띄워서 굉장히 그 사운드와 이 영상의 포커싱을 통해서 이 마케팅하기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화장품이나 건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영상을 찍기가 되게 힘들어요. 화장품은 뭐 어떻게 영상을 찍을까요? 뭐 이렇게 바르는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바르는 걸 찍는데 바르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나마 색조 같은 거는 색을 보여주니까 좀 찍을 수 있는데 수분크림을 바르면 뭐 달라지나? 그렇잖아요. 건기를 내가 여기서 비타민을 먹으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음식은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아주 좋다. 마치 ASMR처럼 스낵을 딱 깨물면 빠사삭 소리가 난다면 뭔가 막 제가 요즘 예를 들어서 심심할 때 찌양님 영상을 보는데 찌양님 영상을 보면 진짜 나는 그렇게 물론 못 먹지만 보면 뭔가 먹고 싶어. 나도 당연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막 침이 고여요. 그런 것처럼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마케팅하기가 되게 용이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HMR 자체의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것들의 SNS 마케팅의 특징은 객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구매가 일어나기가 좀 용이합니다. SNS 마케팅은 좀 고가 제품이 좀 잘 안 팔려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저가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HMR이 유리한 게 있다. 또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 글을 돌아다니다 보면 뭐 듣보잡 화장품 나 못 쓴다, 듣보잡 뭐 건기 뭐 먹는다, 듣보잡 기계 못 쓴다, 이런 거는 리뷰를 잘 안 남겨요 사람들이. 보통 리뷰를 많이 남기는 거는 명품, 그 다음에 고가의 IT 기기, 뭐 LG, 삼성, 애플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지 무슨 뭐 2만원짜리 중국산 뭐에 대한 리뷰는 잘 안 남겨요. 굳이 뭐 그런 걸 남길 필요도 없고 누가 그런 글을 기대하지도 않고 거기에 별로 호응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남기거든요. 괜히 그런 걸 쓰면 바이럴이냐고 의심받고 너 알바야? 뭐 이런 취급받고 이러니까 잘 안 남기는데, HMR은 먹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리뷰를 좀 쉽게 남기기 좋아요. 특이한 거 나 오늘 먹어봤어 이런 식으로 리뷰 남기면 사람들이 보고 특이하게 생겼네, 특이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저걸 왜 사 먹냐 뭐 이런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알바로 의심당하는 경우도 좀 적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에서는 뭔가 먹는 얘기는 좀 쉽게 할 수 있다. 왜냐면 먹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 하루 3끼 먹으니까, 일상생활 매번 먹으니까 인간이. 하루 3끼 먹으십니까? 저 한 끼 먹어요. 네. 어쨌든 간에 먹는 거는 늘 우리 인간과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마케팅하기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품의 단가가 낮고, 아까 얘기했지만 구매가 충동 구매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제품의 단가가 낮으니까 좀 중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 먹어봤는데 괜찮았어. 근데 가격도
함죽이야. 그러면 또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가정 간편식이니까 혼자 먹기 편하니까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둘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단점 없는 뭐 비즈니스는 없으니까. 자 단점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유통기한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냉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냉동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좀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장이나 상온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기한이 짧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한 1년 정도 찍어주면 괜찮은데 6개월?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 6개월의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OEM 생산을 해서 판매한다는 건 굉장히 좀 리스키한 거거든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잘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팔리면 사실 굉장히 리스크하죠. 6개월이면 진짜 짧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 같아요. 네, 맞아요. 네. 6개월이면 제품을 런칭해서 제품이 왔어. 그 다음에 막 촬영을 해. 그 다음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해. 그 다음 마케팅을 해. 반응이 올라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앞선 준비하는데 뭐 빠르면 1개월, 길면 2개월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6개월짜리면 이제 남은 유통기한이 4,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야. 6개월짜리 유통기한을 가진 제품인데 내가 받았는데 남은 유통기한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럼 환불한다니까요? 장난하냐 나랑?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만약에 짧으면 되게 리스키하다. 내가 HMR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품목을 정했어. 근데 유통기한이 이건 6개월밖에 안 된대. 저는 가급적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미니멈 1년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는 건 좀 중요하다. 1년 이상. 그게 유통기한이 좀 첫 번째 단점일 것 같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원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R 사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식품 관련해서 뭘 생산하려고 해서 단가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창업이나 건기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보통 뭐 3배수에서 5배수 정도가 평균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10,000원이면 판매가 뭐 30,000원에서 50,000원 이 정도, 원가 3,000원이면 판매가 9,000원에서 15,000원 이런 식으로 3배수에서 5배수가 되니까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식품 쪽은 한 2배수? 좀 잘 봐야 3배수? 그러니까 원가 10,000원이면 판매가 20,000원 혹은 30,000원. 예, 이 정도 수준을 넘기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버리면 경쟁력이 좀 안 나와요. 그거보다 높아버리면 프리미엄 레벨로 가야 되는데, 사실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에서 프리미엄 컨셉으로 의료를 만들 수는 있다고 해도 식품을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진의 부분은 좀 단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박리담의 시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쨌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좋냐 나쁘냐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럼 뭐 저도 사실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는, 최소한 뭐 장난은 안 치겠지, 이 정도의 어떤 식품에 대해서 그런 신뢰는 있을 텐데, 이 듣보잡 레벨의 식품에 대해서 과연 신뢰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물에 대한 어떤 신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장 용기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한 신뢰는 햇섭 인증 같은 OEM 제조업체를 컨택하면 좀 더 해소를 할 수 있겠죠. 햇섭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분들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용기 같은 경우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제조업체의 인증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 첨부해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품 기획할 때부터 같이 고려하는 게 좋다. 듣보잡 자영업 레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뢰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HMR 사업, 이 사업 어때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식품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보통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기농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것도 이제 먹는 사업이고, 이 HMR 사업은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식품 쪽으로 계속 좀 확대를 해보고 싶다. 아무래도 결국에 소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저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먹거리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헬스 쪽은 사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듣보잡 자영업 레벨들이 좀 창업하기 어렵다면, 이 푸드테크 쪽은 전 충분히 어떤 유행을 쫓는 어떤 그 센스와 트렌드 세터만 잘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어쩌면 제조는 OEM에서 할 거니까, 제가 제조하는 거 아니니까 컨셉만 잘 기획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케팅 하기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좀 요즘 트렌드와 맞는다. 인터넷 자체의 트렌드와 요즘 트렌드의 광고가 맞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가면 식품에 관심도 많아지고,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한국 현실에 잘 맞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좀 자리 잡히면 한번 트라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트라이 하게 되면 영상을 한번 또 관련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 HMR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